자, 207번 보도록 합시다. 실수 전체 이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그 fx가 어떻대? 유리수가 들어오면은 그 유리수에다가 1을 더해주세요 라고 하고, 무리수가 들어오면은 거기다 뭐 해주세요? 부호를 바꾸세요 라고 합니다. 맞죠? 그때 여기에 두근 알파가 있어. 자, 두근 알파 베타 각각 구해볼까? x값 찾아봅시다. 뭐 나와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플러스 3 얼마? 다시 한번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루트 10이니까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알파를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3이라고 잡고 베타를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루트 3이라고 잡아볼까? 그럼 우리한테 지금 F알파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안에 뭐가 들어왔다? 알파 무리수가 들어왔다. 그치? 그럼 무리수가 들어왔으니까 뭐 해달래? 부호를 반대로 해주세요. 그럼 뭐 나와? 3 마이너스 2 루트 3. 그 다음에 두 번째 F 알파를 구하라고, F 베타를 구하라고 합니다. 베타를 집어넣었다. 근데 베타가 들어와도 결국 뭐야? 무리수가 들어왔네. 그럼 뭐 해주세요? 그 녀석을 또 부호 바꿔주세요. 그럼 뭐야? 플러스 3 플러스 2 루트 3.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하래? F알파를 넣어보래. 그거 빼는 거지. 그러면 F알파는 진짜 뭐 둘이 곱해도 상관없지만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곱 어디에 있어? 여기 있다. 그치? 마이너스 3이네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입니다. 뭐가 들어왔어? 유리수가 들어왔어. 유리수가 들어왔으니까 뭐 해달래? 1 더해달래. 그래서 마이너스 3에다가 1을 더해요. 근데 그 녀석을 뭐 하라 그래서 앞에? 빼라 그랬죠. 끝. 그러면은 계산하면 되잖아요. 됐죠? 네. 그냥 시키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 함수에다가 함수 값 구하기, 뭐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1 넣어보기, 2 넣어보기, 3 넣어보기 하는 거랑 똑같지. 근데 제공되는 방식이 뭐 유리수일 때, 무리수일 때 하면서 정의역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르게 계산하세요 라는 식으로 뭐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또는 유리수일 때, 무리수일 때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 보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다음 208번으로 가보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정의되어 있는 집합 x가 있어요. 그리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에 대하여 뭐하래? 공역과 치역이 서로 똑같아 달래요.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는 얘기는 모든 공역들이 전부 다 뭐했다? 대응에 참여했다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구간에서, 그리고 공역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구간에서 일단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안 돼요. 왜? 이만큼의 정의역이 참여 못한 거니까. 그럼 일단 함수부터 만족하려면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그치?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함수라는 거는 맞지만 모든 공역들이 대응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치? 공역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한다면 치역은 요만큼만 치역이라고 해야 되겠네. 맞음? 그래서 지금은 모든 공역들을 다 치역이 되세요. 즉 대응에 참여시켜주세요 라는 얘기니까 1대1 대응이라고 한 적은 없지만 결국은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다. 그치? 이것 또는 이거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네. 대현님 뭐 A가 양수 이런 말 없지?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색깔 좀 이따 구분할게요.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뭐예요? 3,3입니다. 를 지나줍시다. 빨간 색깔 그래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파란색으로 바꾸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뭐 3,3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A, B에 대한 식을 연립해도 좋은데 뭐 꼭 그럴 필요 없다. 그치? 어떻게 해주면 돼? 요 두 녀석을 가지고 기울기 구하자. X값이 4만큼 증가할 때 Y값도 4만큼 증가했습니다. 기울기는요? 증가량분의 증가량 1이다. 그치? 그러면서 3,3을 지나주면 되니까 y는 1x에다가 x에 3 넣었을 때 3 나와야 되는데 어때? 또는 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 해야 되는데 아무튼 계산해주면 뭐 나와? 그냥 상수항이 안 붙는 게 된다. 그치? 즉 y는 x가 되네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 b가 0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파란 색깔 함수로 만들어 가보자.
요 점을 지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 1, 3을 지나고요. 두 번째 이 점을 지난다. 3, 마이너스 1을 지나주세요.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 x값은 4만큼 증가했고 y값은 4만큼 감소했으니 기울기를 찾아주면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4.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됐고 그 다음에 뭐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3 넣었을 때 1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오고 싶어. 그럼 뭐 해주면 돼? 플러스 2가 있으면 되네요 하고 바로 암산해도 좋고 혹은 3, 마이너스 1 지나니까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 해도 좋고 어쨌든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왔다 그치? 그래서 AB의 값 A는 마이너스 1, B는 2 둘이 곱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2 됐죠? 예. 다음 213번 가보자. 이건 뭐야? 여기 단어는 잘 했어? 여기 단어 일부러 내가 안 풀어줬었는데. 자, 일단 가보자. 213번. 앞에 식, 다른 식 좀 잠깐 보고 오려고 했는데, 얘가 제일 기본적인 식입니다. 알았죠?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제일 기본적인 식입니다. fx랑 fy를 더해서 fxy fx 플러스 y 만들기. 이게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막 주어지냐면, f1을 줘. 뭐 1을 할게. 그래가지고 뭐 F8 구하세요. 또는 F-4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때 너희들이 제일 먼저 풀이에다가 뭘 시작을 해주냐면 X에다가도 Y에다가도 아무거나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하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되거든. 그때 빵빵을 반드시 넣어주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좌변 F빵, 우변도 F빵, F빵, 2F빵. 그래서 F빵이 이건 안 써도 돼. 지금 내가 다른 문제 풀고 있는 거다. F형이 나옵니다. 그럼 그 녀석을 이용해서 보통 F-4 같은 거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일단 부호 반대인 놈을 구하러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X에다가 뭐 넣고 Y에다가 뭐 넣고 부호 반대인 녀석을 구하러 가요. 그래서 좌변은 Fx 플러스 Y니까 F빵 나오고 우변은 F-1과 F1 그래서 얘가 0이기 때문에 F1과 F-1은 부호가 반대다. 따라서 F-1은 얼마다?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4까지 만약에 가야 된다면 F-4 그러면 이제 XY에다가 뭐 넣냐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넣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키워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나오고 나면은 또 XY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또 넣어요. 그래서 F-4를 찾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얘를 이용해서 F8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였다 치자. 그러면 방금 여기 내려온 것처럼 X, Y에 둘 다 1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F2를 찾고 F2를 찾았으니까 또 X, Y에 2 넣어요. 그래서 F4를 찾고 그리고 F4를 찾고 나면은 또 X, Y에 4 넣어요. 그래서 F8 찾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식이거든. 알았음? 자, 지금 이 문제 다시 가보자. 어때? 일단 기억은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F빵을 넣어달래. 오케이? XY에 뭐 넣습니다? 00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좌변은 F빵, 우변은 2F빵. 그래서 F0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로 가기 위해서 XY에 뭐 해야 돼? 일단은 F2를 찾아봐야 되거든. 그래서 뭐 XY에 1을 먼저 넣은 다음에 F1을 찾고 뭐 이렇게 가도 좋고 아니면은 일단은 마이너스 1 먼저 구하러 가요. F2랑 X의 2랑 X의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럼 좌변은 F빵이 되겠지. 그러면서 먼저 뭘 찾아? F2를 찾고 F-2를 찾고 자, 이 중에서 얘는 0으로 방금 찾았고 F2는 4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었고 그럼 F-2가 나온다 그치? 얼마예요? 마이너스 4네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한 번 더 F-1까지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도 마이너스 1 넣어줍니다. 그럼 좌변은 F-2가 되고 방금 구한 녀석 우변은 F-1 더하기 F-1 2F-1이 되겠네.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4니까 F-1은 마이너스예요 하고 답을 찾을 수 있어요. 2연 됐음? 끝. 그래서 기억 참, 니은도 참, 둘 다 참. 그리고 나서 이제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은 이제 너희들이 뭐 하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하면서 규칙 찾아가고 있잖아. 디귿 같은 것들이 이제 뭐야? 그런 식으로 찾아오다 보면서 규칙을 말 그대로 만들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일단 가보자.
기억에다가, 아니, 기억이래. 디귿. x에다가 뭘 넣어보냐면 x를 넣어줘요. y에다 뭐 넣어보면은 x 넣어봐요. 그럼 좌변은 f2x가 되죠. 우변은요, 2fx가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f2x는 2fx로 쓰면 돼. 그리고 이번에는 x에다 뭐 넣어? 또 x 넣어요. y에다 뭐 넣어? 2x를 넣어보는 거야. 그럼 좌변은 fx 플러스 y인데 y가 2x니까 f3x가 됐겠지. 그럼 우변은 어때? fx에다가 f2x인데 방금 바로 위에서 f2x는 2fx로 쓰면 된다고 했으니까 더해주면 뭐야? 또 3fx가 되지. 또 이번에는 x에 뭐 넣어? x 넣어. y에 뭐 넣어? 3x를 넣어.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 해보다 보니 fnx는 nfx랑 같아지네 라는 규칙 찾아가겠죠. 그래서 디귿은 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뀔 수가 없잖아. 이해됐음? 말 그대로 규칙 찾아보기. 어떻게? 1, 2, 3, 4 넣어보면서. 지금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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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넣어보면서. 알았죠? 됐죠? 끝. 자, 정리할 거 얼른 정리하시고요. 다 되면 222번 갈게요. 이 문제 결국 질문이구나. 명호, 어제 우리 했던 얘기야. 절대값을 풀려면 뭐 하면 된다? 절대값과 관련된 어떤 문제든 절대값 기호를 없애야만 풀 수 있습니다. 덧셈도 절대값 없어야 되고 뺄셈도 절대값 당연히 없어야 되고 곱셈도 마찬가지고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너희들이 2학년이 되고 미적분을 하던가 수투를 하던가 해도 3학년이 되고 미적분을 해도 그때 나오는 절대값도 전부 다 절대값 기호는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연산도 못합니다. 알았죠? 내리려고 얼른 내려. 됐어? 올리려고 한 거야? 내리려고 한 거야? 뭐 말하다 말았지. 절대값. 그래서 절대값 기호는 기호를 무조건 없애야만 합니다. 알았죠? 3학년이 돼도 절대값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뭐 제곱도 방법이 되긴 해야겠지만 그거는 그냥 방법 중 1이고 하나뿐이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은 다 그냥 범위 나누기로 가야 됩니다. 범위 나누기다. 명호 알겠어? 절대값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방법은요. 범위 나누기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범위 나눠?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도. 그래서 이 녀석을 푸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다? x-3이 부호가 바뀌는 곳. 어디? x가 3. 그래서 3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쪼개가지고 푸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알았죠? 그때 각각의 범위에 맞게 함수 fx를 다시 써보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졌어. 그러면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이 양수니까 절대값 기호 그냥 풀어버리면 되겠죠. 그리고요, 한 번 더 정리할까요? 뭐 나와? a 플러스 2에다가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3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범위 잡았다, 그치? 그러면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 x-3이 이제 음수가 됐으니까 뭐 하면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붙여줍시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은 그대로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됐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됐다, 그치? x. 그리고 뒤에는 3a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대1 대응이 되래. 이거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면은 그 다음 문제가 뭐랑 똑같아, 하진씨? 그 앞에 몇 번이었지? 220번인가 19번인가랑 똑같지? 어떻게 됐어? 결국 이건 안 써도 돼. 지금 내가 쓰는 거는 fx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 3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쪼개져 있는 거랑 같은 문제 아니야? 네. 됐죠? 그러면 지금 이 녀석에 대해서 1대1 대응이 되어주세요 라는 문제는 결국 어떻게 풀어달라는 얘기야? 이거랑 같은 문제인 거니까 결국 상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함수를 다시 한번 뭐 해주세요?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쪽을 제공한다 그랬지. 그럼 그거에 맞게 여기도 똑같이 증가시켜주면 된다 그랬어. 근데 지금은 둘 다 기울기에 뭐 A가 붙어 있죠. 그럼 한쪽이라도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안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 만약에 빨간색이라면 빨간색이다. 또는 만약에 왼쪽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
결국 감소하면 감소한다, 증가하면 증가한다.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우리는 뭐 해버리면 돼? x 플러스 3일 때랑 x 마이너스 3일 때, 뭐? x가 3보다 작을 때, 뭐?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윤승현 씨, 부호가 같다라는 거, 앞에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앞으로 너희들이 뭐든 부호가 같다라는 말을 많이 만날 겁니다. 그럼 부호가 같다는 건 식으로 어떻게 옮겼어? 아, 아, 아. 를 양수, 음수, 둘 다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되냐? 절대값 식으로. 자, 그냥 갈게요. 자, 뭐 하면 된다? 자, 기억해둬. 부호가 같다라는 거는요. 곱하면 양수잖아. 그 식을 세우면 되잖아. 그래서 네가 말한 그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야. 알았음? 부호가 똑같다 곱하면 양수, 부호가 다르다 곱하면 음수.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막 A와 B의 곱이 음수다 이런 조건 나올 때 경우에 따라서는 곱하면 음수도 맞지만 A와 B의 부호는 반대구나 라고도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알았죠? 어쨌든 됐음? 윤? 씨 됐죠? 네. 그래서 지금은 두 기울기 곱하자. 왼쪽 뭐야? A 플러스 2 하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래서 곱하면 뭐다? 양수. 근데 우리가 이제 A에 대한 2차 부등식을 만났는데 최고차익에서 음수인 거 별로 안 좋아하지.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까요? 그러면 A 플러스 2에다가 A 마이너스 2가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0보다 작아집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학하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부등식, 2차 부등식이죠? A의 범위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와 2의 사이 범위라고 해주겠지. 일단 여기까지 됐음?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게 다일 수도 있지만, 맞죠? 하나 더 확인은 해야 되지. 뭐 확인해 줘야 돼? 3을 왼쪽 함수에 넣든, 오른쪽 함수에 넣든, 결국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래서 양쪽에 전부 다 뭐예요? 3, 3 넣어줍니다. 여기다 3, 여기다 3 넣어달라는 얘기지. 맞죠? 그래서 x에 3을 넣습니다. 위에다 넣자. 바로 함선해버릴까? 그럼 뭐 나와? 5. 밑에다가도 3 넣어봐. 당연히 5 나올 거야. 그래서 둘이 이미 같기 때문에 오케이. 답에는 관여 안 하.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가 두 개거나 막 a의 제곱이 있거나 하면은 이것도 확인해서 이 범위랑 이 범위를 합치셔서 만족하는 범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나 값을 써줘야 됩니다. 알았죠? 끝. 지금은 이거 a의 범위 구하기 이건 됐죠? 다시 되죠? 예. 끝. 여기까지.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뭡니까? 함수. 함수. 자, 그러면 오늘은 합성함수와 역함수 하러 갑니다. 한 번 더 질문해 볼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뭐 자판기 해도 돼. 자판기 내가 해버렸네. 알았죠? 자, 함수가 뭐였죠? 창경씨.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함수의 정의. 뭐 내가 들었던 실생활에서 만나는 물건으로 든 예시도 좋고 그냥 뭐 식으로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 있다면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걸로 설명해도 좋고 그냥 말로만 얘기를 해도 좋고요. 모두 상관없습니다.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함수의 정의가 뭐였지? 무슨 대응하는 집합끼리 네, 맞아요. 두 개의 집합이 등장하고요. 그 집합의 원소들끼리 짝짓는 거를 연결시켜 주는 거를 대응이라고 한다, 맞지? 자, 근데 그 대응 중에서 뭘 만족해야 함수가 된다고 했다고 했지? 뭐뭐 만족해야 돼?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함수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 정의역의 원소는 모두 대응에 참여해야 된다.
즉 버튼이라고 생각하면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버튼들이 있으면 고장난 거지. 함수가 아닌 거죠. 또 공역의 원소로 대응할 때 두 군데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그겁니다. 다들 기억해야 된다. 알았지? 오늘도 하나 더 등장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는 오늘 배우는 첫 번째 내용. 오늘은 크게 보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합성 함수입니다. 합성이라는 게 뭐야? 두 개 이상의 뭔가를 합쳐서 하나를 만드는 걸 합성이라고 한다, 그치? 맞죠? 뭐 합성 함수란 건 결국 뭐야? 함수 두 개를 또는 뭐 두 개 이상을 합쳐서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걸 우리는 합성 함수라고 해요. 알았죠? 영훈 씨 알겠죠? 그 볼에 그거 왜 붙이고 있었니? 아. 자, 그래서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y에서 g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g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한 거야. 두 개 이상의 함수를 합쳐보자. 그러면 결국 x라는 곳에서 g라는 곳으로 가는 그런 함수가 존재하지 않을까? 라고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원소들끼리 대응시켜보니까 요 안에 뭐 있어? 스몰 x가 있거든. 요 안에 뭐 있고 y가 있고 요 안에 뭐 있어? g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y라는 원소는 뭐라고 얘기해? f라는 함수 안에 뭐가 넣으면 나온다? 이렇게 대응한다면 f라는 함수에 뭐 넣으면 나오는 거다? x를 넣으면 나오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g는 뭐겠어? g라는 원소에다가 뭘 넣었더니 나와? y가 들어갔더니 g가 나옵니다. 근데 방금 그 y가 뭐라 그랬어? fx라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처럼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합성 함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뭐 x제곱 아니야, 이 예시는 좀 이따 하자. 어차피 문제 풀어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을 나타내는 또 다른 기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결국 g, 이거는 마치 이것처럼 보이잖아. 괄호 안에 괄호 있으니까 먼저 얘를 연산해야지 라고 보이잖아. 그치? x를 f에다 넣어서 나온 놈을 다시 g에 넣기.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처럼 표현이 안 되지. 그래서 이 녀석을 기호를 뭐라고 부르기 약속했냐면 앞에서부터 그대로 g, f 이렇게 써주면 마치 이 함수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걸 합성함수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아래 동그라미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f라는 함수, g라는 함수 순서대로 연산을 한다면 뭐다? g 합성 f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할 거 하나 예시로 바로 가볼게요. 아까 하려고 했던 거. fx라는 함수는 x제곱입니다. 두 번째, g라는 함수는 x 플러스 2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너희가 먼저 연산을 해봐. g 안에 f에 1 넣어봐. 연산했니? 무슨 암산 됐죠? 자, 얼마 나와? 3 나오죠? 1을 일단 어디다 넣어야 돼? f에다 넣어야 되거든. 1 넣었어. 뭐 나왔어? 1. 그놈을 다시 한번 g에다 넣어야 되지. 넣어봐. 얼마 나와? 3. 근데 이번에는 f 안에 g1이라고 써보자. 자, 이거는 1을 어디다 넣어야 돼? 어떤 함수? g에다 넣습니다. 얼마 나와요? 그 나온 3을 g에다 다시 f에다 다시 넣어야 된다. 그렇지? 얼마 나와 명호야? 9. 자, 그러면 위의 녀석과 아래 녀석 같아 달라? 값이 달라졌죠? 근데 위에 거를 어떻게 써보면 저 합성 기호로 써보면은 g 합성 f라는 함수에다가 1이 들어간 거지. 밑에 거는요. f 합성 g에다가 1이 들어간 거지. 근데 알지? 방금 두 개 달랐던 거. 그래서 이 두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 방금 내가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합성할 거야 라고 할 때 내가 g 합성 f라고 썼지. 절대로 f 합성 g랑 혼용해서는 안 된다. 알았지? 그래서 뭐를 기억을 하냐면 먼저 연산하는 함수가 누구야? f야 g야? 명호야. 옆에 영우야. 먼저 연산함수가 f야 g야. 이 합성함수에서는
F죠. 먼저 연산, 여기 봐야지. 아직 덜 끝났어. 먼저 연산한 F를 어디다 보낸다? 합성 뒤에다가 보내주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X가 있다면 이거를 여기다 넣은 거거든. 그거랑 순서 똑같이 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연산 먼저 하는 함수가 뭐다? 뒤로 가야 된다. 알았죠? 그거 조심해서 읽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성질 하나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는 합성을 하는 순서가 G 합성 F냐 F 합성 G냐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뭐하다? 같지 않다라고 보는 게 기본이에요. 즉 합성이라는 기호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았죠? 알았음? 근데 이거 교환 법칙 나온 김에 결합 법칙도 함께 가자. 자, 이제는 세 개의 함수를 합성을 할 거야. 그때 앞에 있는 두 함수 FG를 먼저 합성한 거랑 그 다음에 F 합성 G 합성 H에서 G 합성 H를 먼저 합성한 거. 자, 둘이 같다 다르다?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둘이는 같아져요. 왠지는 너희들이 예시를 들어보면 알 거야. 좀 이따 해볼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 벌써 너희들 뭐 할 줄 알게? 두 개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합성함수가 둘이 다르다라는 성질도 알면서 합성함수 기호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은 이미 1 넣어서 계산까지 할 줄 압니다. 합성함수에서 물어보는 건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계산형, 하나는 식 구하는 형, 세 번째는 그래프형. 근데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이번에 시간 봐서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한다면 지금 하는 거는 아니고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의 시간 좀 많이 남거든. 그래서 그때 하루는 그냥 숙제 이런 거 없고 그냥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또는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것들 한번 싹 모아가지고 하루짜리 특강 할 거예요. 뭐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리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이런 거. 그런 것들 좀 하면서 뭐 그 수1이나 수2 선행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함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거든. 뭐 대칭함수, 주기함수 하면서 그런 녀석들까지 싹 다 좀 그날 하루 만에 좀 진행하고 숙제는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하는 날 하루를 가지려고 합니다. 2월 아마 한 중순쯤 되겠죠? 중순 말쯤? 그러려고 하고 다다음 주쯤 될 거야 아마. 그래서 그때 지금 할 거니까 지금은 오늘은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알았지? 어쨌든 그러면 너희들은 뭐만 할 줄 알면 돼? 식만 구하면 돼. 자, 한번 직접 해볼까? 자, 너희들이 G합성 fx라는 함수의 식을 구해보시고요. 두 번째, F합성 G의 x, 이것도 다르니까 얘도 함수의 식을 구해보세요. 아무 설명 안 합니다. 너희들이 해봐요. 기기. 성윤이는 그래서 12월 달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때도 안 했었잖아. 요번에 하면서 채워진다고 보면 돼. 알았지? 다 구했죠? 지금 너희들 한 방식 그거 맞을 겁니다. 결국은 뭐 하면 돼? x를 f에다 넣으면 돼. 뭐가 나왔어? x제곱이 나왔잖아. 맞죠? 근데 그 녀석을 어디다 넣었는데? gx에 넣었는데 g는 뭐야? 뭔가가 들어오면 그 녀석을 2를 더하는 함수. 그럼 x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틀린 사람 하나 발견했어요 방금. 자, 가자. x를 이번에는 g에다 넣어봅시다. 뭐가 나왔어요? x가 g에 들어가면 g는 x에다가 2를 더해버리는 함수. 근데 f에다 다시 한번 얘를 다시 그대로 넣습니다. f는 뭐야? 뭔가가 들어오면 그 녀석을 제곱하는 함수. 그래서 얘가 되겠지. 뭐 정리를 한다 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두 함수는 완전히 달랐었던 거야. 알았죠? 네, 끝났습니다. 벌써 합성함수에 대한 거 성질 다 끝났고요. 식 구할 줄 알고요. 값 구할 줄 압니다. 우리 이제 한 3번의 뒤쯤 수업에서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돼요. 됐죠? 지금은 합성함수 그래프를 볼 줄만 알면 되는 정도만 하고 끝날 거예요. 알았어? 끝. 그럼 두 번째 뭐 남았냐면, 와, 오늘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문제를 풀자. 안 되겠다. 너무 서두르면 힘들잖아.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30, 이 문제 좋네. 231번 문제 한번 풀어봐봐요. 갑시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죠? 갑니다. 30번은 fx, gx가 나와 있잖아. 그냥 넣으면 된다. 그치? 명호야. 자, 명호야. 자, 한번 보자. 명호야. 자, 가자. 일단 이 기호는 합성이라고 해서 합성 함수의 식을 만드세요가 절대로 아니다, 얘들아.
알았죠? 뭐 필요하다면 합성함수를 만들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를 어디다 넣어야 돼? G야 F야? 마이너스를 어디다 넣어야 돼? G야 F야? 먼저 연산한 게 뒤. 그치? 뒤에 거 또는 괄호. 자, 그래서 G에다 넣었어. 뭐 나와? 마이너스를 넣었다. 뭐 나와? 마이너스 3 나왔다. 그쵸? 그럼 그 녀석을 다시 한번 어디다 넣는다? F에다 넣는 거잖아. 그럼 F에다 마이너스 3 넣어보자. 어떻게 돼? 자, 위에 범위에 마이너스 3이 있어? 밑에 범위에 마이너스 3이 있어? 위에 있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자, 그럼 위에다 마이너스 3을 넣었다. 얼마 나와? 10.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F2, 2를 F에다 먼저 넣으래. 2는 여기에 범위에 있으니까 그냥 4가 나온단다. 맞죠? 그래서 얘는 4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뭐 있어? G 있으니까 G 넣자. 넣어주면 뭐 나와? 16-4니까 12. 그들이 뭐 하래? 이거 뭐야? 빼기야? 빼래요. 답은 뭐? 마이너스 1번 나오는 거지. 자, 지금처럼 fx랑 gx라는 함수에 식이 있거나 또는 뭐 233번이나 뭐 이런 것처럼 대인 관계를 줬다, 뭐 그래프를 줬다 하면 그거 보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제공이 됐을 때는. 근데 문제는 어떤 거 앞으로 너희들이 231번 같은 문제. 자, 뭐 어떤 f와 g에 대한 합성꼴로 값을 주든 그냥 값을 주든 뭘 조건을 주든 뭐든 뭔가 제공이 되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1대1 대응인 두 함수에 대하여 이런 문제, 꼭 1대1 대응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1대1 대응인 함수에 대하여 그러면서 정의역도 1, 2, 3, 공역도 1, 2, 3 이렇게 주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뭐 식으로 쭉 써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다 좋은데 식으로 써나가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진단 말이야. 지금 이거는 첫 번째 유형이잖아. 너무 기본 문제라고. 실제 시험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꼬여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식으로 끝내지 말고 뭔가 쓰려고 하지 말고 그리세요. 누구를? F를. 알았죠? 그래야 너희들이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다. G도 마찬가지야. 1, 2, 3, 1, 2, 3 그려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3 넣어주면 1 나오는 함수 F. 2 넣어주면 1 나오는 G라는 함수.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넣는 거야. 그때 F3, 어머 방금 이거 1인 거 알잖아.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됐어? G1이 됐네요. 근데 G1이 얼마래? 2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G2, 이거부터 계산을 하자. 뭐 나왔어 아까? 1 나왔잖아. 그 녀석을 F에다 넣으라잖아. 맞죠? 그게 2가 된대요. 여기도 아까 이렇게 바로 간 거고. 그 둘이 같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2가 나온다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번엔 어쨌든 F에 1 넣으면 뭐 나온대요? 2 나온대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남은 원소들끼리 짝을 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3, 3 더해서 6. 이게 답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그림 그리려고 한 거는 다 잘 했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림을 보면서 그 대응 관계를 눈으로 보면서 찾아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나중에 어려워지거든, 문제가. 알았죠? 그 다음에 좀 더 뒤로 가볼까? 하나만 잠깐 풀고 쉬자. 33번에 갑자기? 32번 맞다. 이거 해야 된다. 33번으로 갈까? 자, 갑니다. 아까 내가 그래 너네 푸는 동안에 잠깐 혼자 쭝얼거리는 게 그거지. 지금 내가 이게 다르다 그랬어? 정확하게 말하면요. 항상 같지는 않다. 좀 말이 이상한데? 같은 것은 아니다.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즉 무조건 달라요는 아니야. 같게는 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교환 법칙을 쓰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다르다라는 것도 아니기는 해. 즉 같게는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걸 물어본 게 32번, 33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3번 그래요. 뭐 잘 물어봤어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나와 있고 x에서 x로 간다고 정의역과 공역을 줬잖아. 그럼 g라는 함수도 옆에 뭐 같이 그려. 원래는 풀어보라고 했는데 1, 2, 3, 4 1, 2, 3, 4겠지. 같은 집합 x, x니까. 그리고 f라는 함수, g라는 함수 1 넣으면 뭐 나옵니다? 3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거든? f 합성 g랑
G 합성 F가 같다 그랬거든. 그걸 같도록 하는 이라고 했어. 자, 간다. 어떻게 해볼까? 이게 뭐야? 먼저 연산한 게 F죠. 오케이. F라는 함수에 1을 넣어봤어. 뭐 나왔어? 1 나왔어. 그 1을 다시 G에다 넣어본 거야. 뭐 나왔어? 3 나왔어. 그러면 누구 또한 F 합성 G 또한 뭐가 들어가면 2가 들어가면 3이 나오세요 입니다. 왜? 서로 같은 함수니까 2 넣어주면 3이 나오는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G에다 1을 넣어봐. 뭐 나와? 몰라. 하지만 F에다가 3이 나오도록 하는 녀석은 뭐여야 한다는 건 알아. 4.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G2는 4네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라. 됐죠? 자, 나머지 대응관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답도 내보시고요. 가자.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빨간 색깔 G2가 4다라는 거 하나 찾았지. 그놈에 의해서 누구를 먼저 또 보고 싶어? 어디? 얘로 끝나는 이렇게 연결된 놈을 또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역시 먼저 연산한 F가 뒤로 가서 거기다가 3을 넣어주면 먼저 F3를 구했습니다. 뭐 나왔어요? 2 나왔고요. 그 2를 G에다 넣어봤더니 4 나오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F 합성 G 또한 서로 같은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도 3 넣어주면 4로 끝나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이번에도 G3가 뭔지는 모르지. 근데 F라는 함수에서 4로 끝나기 위한 정역은 1이어야 되는 걸 아니까 G3가 1이다가 나오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거는 뭐 알아서 연결하면 되겠지만 1대1 대응이라고 단정 지은 적은 없죠, 문제에서. 그래서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넣는 거야? 이거 하나가 추가됐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도록 4를 넣어주면은 1 나오도록. 그래서 F 합성 G에 도 역시 4를 넣어주면 1이 나온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G4가 뭔지는 모르지만 F에서 1로 나오도록 하는 정역은 2인 거 알거든. 얘가 2가 되고 G4는 2가 된다. 됐음? 그래서 G2는 얼마? 4고요. G4는 얼마? 2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야? 2? 답은 4번이겠네. 됐음?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뭐? G라는 함수를 만들면서 그려가면서 가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알았죠? 됐음? 됐음?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쉬었다가 역함수 하러 갈게요. 자, 이번에는 역함수로 갑니다. 자, 근데 우리 역이라는 단어 들어봤지? 저기 윤승현 씨. 역 언제 들어봤어요? 말고 명제에서 들어봤죠? 명제의 역이 뭐였어? 화살표 방향 바꾸는 거죠. 역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함수 자체가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간다. 그 녀석을 우리는 함수 f라고 부른다. 물론 뭐 대응관계 이런 거 다 확인했겠지. 자, 그런 함수가 있다. 그럼 역함수는 뭐겠어? 거꾸로 가는 함수. 알았죠?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고 부릅니다? f의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역함수라고 해서 집합만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원소들의 대응관계에도 만약에 얘가 x가 y로 가고 있었다면 그렇다면은 뭐다? 역함수 또한 y를 가지고 x를 만드는 식으로 각각의 원소의 대응관계도 전부 다 화살표 방향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f라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역함수는 반드시 뭐다? 거꾸로 가주셔야 된다고. 이 녀석을 역함수로 부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합성함수도 사실은 물어보기는 하는데 역함수에서는 반드시 물어보는 녀석이 바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역함수 또한 뭐다? 역방향으로 함수를 만들었다는 얘기거든. 즉 역함수도 함수의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돼요. 그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간다. 일단 함수 f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자, 윤승현 씨 옆에 명호 씨. 자, 지금 이거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그렇지. 두 번째 원소가 두 군데로 가고 있으니까 함수가 아니죠. 또 이거 말고 또 있지. 누구? 정역의 세 번째 원소는 대응에 참여 안 했으니까 이건 함수 자체가 아니다. 그치? 자, 이번에는 뭐야? 요걸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 맞아요. 자, 근데 이번에는 역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역방향으로 생각하면은 대응 관계를 거꾸로 가야 된다. 자,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아니게 되죠. 왜 아니야? 첫 번째, 이 녀석 양다리 걸치게 됐잖아. 그럼 뭐야? F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 다른 정의역이 같은 곳으로 갔더니 역함수가 함수가 아니게 된 거야. 맞나요? 그러면 뭐 해야 되네? 서로 다른 정의역은 반드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네. 무슨 조건이 나왔어? 성경아, 이걸 뭐라 부르지? 1대1 함수. 맞죠? 두 번째, 근데 이것도 문제지. 뭐가 문제야? 이쪽 방향, 역방향의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응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도 문제지. 왜? 대응에 참여하지 않고 있잖아. 그 말은, 원래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역 중에 시역이 되지 못한 원소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뭐야? 모든 공역이 다 대응에 참여해야 되는 거야. 그럼 결국 뭐가 됐네?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역함수 다시 FE라고 이름 붙일까 앞에? fx에 대하여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다? fx가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해서 유형 56번이 있어요. 근데 이 유형 56번은 결국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지 결국은 뭐랑 똑같아?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랑 같은 유형이 되는 거지.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이거 되게 중요해, 진짜 중요해 라고 하면서 문제도 막 풀어줬지만 그때 뭐라고 했어? 다음 시간에 똑같은 문제를 이름만 바뀐 채로 다시 만날 거야 라고 했을 거야. 밑에 254번 가보자. 뭐예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정의역도 2와 6 사이 범위. 난 화면 띄울까? 안 돼 이거. 254번 문제 보면 어때? X의 집합도 2와 6의 사이범위, 공역 Y도 A와 B의 사이범위. 그러면서 fx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할 때. 근데 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뭐예요? 1대1 대응이 될 때라는 문제야. 그러면 어떤 문제야? 2와 6의 사이범위, A와 B의 사이범위. 그럼 뭐 반드시 만족해줘야 돼? 대각선 둘 중 하나 만족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지수가 붙은 게 좀 다르죠? 원래는 공역을 주고 여기다 AB를 붙이는데 이번에 거꾸로지? 그래도 같은 문제입니다. 결국 기울기 양수니까 이걸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 이 점이 뭐야? 2,A. 이 점이 뭐야? 6,B를 지난다. 그래서 이거 대입해주면 AB에 대한 식 하나 A에 대한 식 하나 나와서 A 값 나오고 이거 대입해주면 B가 나오겠죠? 그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같은 문제죠? 두 번째, 다음 문제 몇 번? 255번을 봐도 마찬가지야. X에서 X로 간다고 했는데 X라는 집합 자체가 A보다 크대. 그러면은 정의역도 공역도 뭐가 되는 거야? A보다 오른쪽, A보다 위쪽. 그래서 이쪽만 바라보세요 라고 하면서 또 이차함수 주어졌죠? 1대1 대응이 될 때라고 해석을 하면은 찍 같은 문제가 되는 거지. 됐음? 그때 그 유형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256번은 오늘 너희들이 질문한 거랑 같은 거잖아.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푸는 거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작업. 그러면 fx 자체가 사실은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되겠지. 함수 자체가.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된 거야? 또 역함수가 존재하세요니까 1보다 클 때 작을 때 각각을 뿅뿅 만들어주세요. 물론 이번에는
최고차의 계수가 미지수가 붙을 거라서 이렇게 들어갈 거야.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울기에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는 걸 뭐라고 써주면 된다? 두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라고 풀면 되는 거예요. 같은 문제 되겠죠? 그래서 요 유형 되게 중요함. 근데 너무 똑같은 문제라서 요거는 별표만 치고 넘어가자. 유형 56번은요. 알았죠? 알았죠? 자,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풀어볼 거냐면 이번에는 요거 한번 가볼까? 자, 너무 쉬운데. 자, 250번 풀어보세요. 아, 쏘리. 이거 생각해보니까 역함수 이걸 안 했네. 여기 내가 비워놓고 일부러. 자, 이 녀석을 F라고 했을 때 반대로 가는 녀석이 역함수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경우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존재한다면 그 역방향으로 가는 함수는 뭐라고 어떻게 기호를 써주냐면 f의 마이너스 1승처럼 표현을 해요. 읽어주는 방법은 그냥 f의 인버스 라고 읽어줍니다. 알았죠? f의 인버스. 그게 역함수를 나타내는 기호야. f의 역함수라는 기호. 알았죠? 그럼 지금 이거는 f의 역함수에다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나온다. f의 역함수에다 4 넣으면 2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알았죠? 이기. 그리고 뭐? 너 군대 갔다 왔냐? 말투가 왜 그래? 잘못 들었습니다라니. 그러니까 F 인버스라고 읽어준다고. 이게 역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네. 그래서 요 보이지? 마이너스 1승. 이게 뭐냐면 역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수원 배웠다고 해서 역수인데 역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F의 역함수예요. 근데 역함수라는 것에다가 마이너스 5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이 얘기라고. 알았죠? 표정이 이상하네. 자, 보여드려봐요. 결국 합성함수에서도 2개 물어본다 그랬지. 그래프까지 포함하면 3개. 자, 값, 그리고 식. 어떤 합성함수에 대해서 값 구해봐. 우리가 본능적으로 바로 알았지. 식 구해봐는 역시 본능적으로 바로 알았어요. 근데 인버스, 역함수도 역시 값과 식을 물어보고 또 그래프 하나 물어봅니다. 얘는 그래프 오늘 할 거예요. 알았죠? 역함수는. 그렇게 해서 총 3가지 물어봅니다. 또는 2가지 물어보는데, 역함수는 있잖아. 아직 내가 식을 안 알려줬거든. 근데 배우고 나면은 알 거야. 역함수 구하는 거는 굉장히 귀찮아요. 1차 함수부터 쉽지가 않아. 어렵다는 건 아닌데 좀 귀찮아져. 그래서 역함수는 합성함수는 좀 다르게 식을 구할 필요가 없다면 안 구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합성함수는 사실 합성함수의 식을 구하든 값을 구하든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식을 구해버린 다음에 거기다 1 넣고 2 넣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았음? 근데 역함수는 식을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귀찮아지는 과정이라 역함수는 안 구하는 게 가장 베스트. 그러면 지금 얘를 어떻게 읽어준다? F의 입장에서 보면은 잘 모르겠지만 인버스의 입장, F 인버스 역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들어가면 4가 들어가면 뭐 나온다? 2 나온다. 그래서 원래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2가 들어가면 4 나온다는 얘기야. 뭔 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처럼 분명히 F에 대해서 fx의 식을 구하세요. fx 완성해주세요. 라는 문제인데 fx에 대해서가 아니라 f 인버스에 대해서 뭔가 값을 주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자동으로 뭘 만들고 출발해주냐면 f라는 함수에 2가 들어가면 4가 나온다라고 읽어주세요. 그리고 문제에서 또 하나 더 나왔지. 인버스에다가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나와있죠. 그 조건도 마찬가지야. 결국 얘도 마찬가지. f에다가 뭘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5가 나온다. 공역과 정역 자리를 서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2가지 조건을 가지고 A, B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구하는 방법은 2가지겠지. 2 넣고 Y 자리에 4 넣고 A, B에 대한 식 하나. 여기는 X 자리에 마이너스 1 넣고 FX 또는 Y 자리에 마이너스 5 넣어서 A, B에 대한 식 하나. 둘이 연립해도 좋고 또는 그래 봐야 1차 함수잖아. 그지? 1차 함수인 걸 뻔히 보고 있지. 그러면은 X값 증가량 얼마만큼 증가했어? 3만큼 증가했어요. Y값 어떻게 됐어요? 9만큼 증가했어요. 그거를 기울기로 사용해서 3이다. 누가? A가. 이렇게 읽어줘도 좋고. 알았음? 뭐 구하는 방법은 2가지. 나는 이걸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y는 3x 나왔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지난다 해서 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5 해가지고 전개를 해서 a 값, b 값 찾아주면 되겠지. 됐죠? 됐죠? 영어 됐어? 응. 영어 됐어? 그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야? 9 더하기 4, 13 나오겠네요. 되었음. 끝. 그러면 하나 더 풀어볼래? 253번. 끝나가네. 영어 됐어? 지워도 돼? 지금처럼 인버스라는 함수, f의 역함수라는 거에다가 6을 넣어주세요, 12를 넣어주세요 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앞으로 너희들이 인버스에다가 6을 넣으면 뭐가 나오니? 라는 얘기는, 자, 얘를 만약에 우리가 a라고 잡는다면 뭐다? f라는 함수에 a가 들어가면 6이 나옵니다. 이거죠. 앞으로 이 식을 안 쓰더라도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읽어주냐면 f의 인버스에 6을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뭐라고 해석을 한다? f라는 함수에 무엇이 들어갔을 때 6이 나오니? 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알았음? 그래서 6이 나오도록 해봐. 여기서 6 나오려면 x 뭐 나와? 3. 근데 여기서 6 나오는 게 또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지. 한 군데서 찾았으면 다른 데서는 당연히 없다. 왜? 1대1 함수거든. 1대1 대응이거든. 그래서 6이 한 번 나왔으면 여기서는 6 안 나옵니다. 알았죠, 하진씨? 자, 그래서 어쨌든 너희들은 6이 나오도록 하는 녀석을 찾는다. 그래서 뭐 나왔어, 아까? 위에서 나왔지? 3 나왔네요, 3. 그 다음에 두 번째. 도 마찬가지. 인버스에 12를 넣어주세요라는 얘기 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x에 뭐가 들어갔을 때 그 함수 값으로서 12가 나오니? 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12가 나오려면 그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안 맞다, 그치? 그럼 여기는 아니네. 여기서 10이 나올 거야. 나오도록 해보자. 뭐야, x는 7. 그러면 범위 맞죠? 그래서 둘이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답은 10입니다. 2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알았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장으로 가서 이번에는 유형 57번으로 갑니다. 뭐예요? 역함수 구하기. 자, 역함수에서 지금 이제 방금 한 것처럼 인버스에 6 넣어봐 라는 식으로 값을 구할 줄 알지. 물론 인버스를 구해서 가는 게 아니라 f에서 6이 나오도록 하는 x를 찾아가는 게 값을 찾는 방법이야. 그럼 두 번째 뭐 하러 가보자? 역함수의 식을 한번 구하러 갑시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알았죠? 역함수는요, 구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방법이랄까? 순서라고 하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일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y는 fx가 있어요. 그럼 너희들은 뭐 하러 가요? x는 f 인버스의 y를 구해요. 여기서부터 이게 뭔 소리야 싶을 거야. 일단은 넘어간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y와 f 인버스의 x를 구하면 된다. 이게 방법이거든. 이것만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 사실. 그래서 예시를 함께 같이 기억을 해놓으세요. 같이 써두세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y는 2x에 플러스 4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역함수를 구해봐. 그때 노란색 식이 원하는 게 뭐였냐면 있잖아. x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항시켜서, 즉 이 식을 원래 함수를 x 는의 형태로 정리를 해주세요 라는 얘기야. x만 남겨 다 이항시키면 돼. 이항했어. 뭐 나왔어? y 넘어갔고 넘어가서 마이너스 4 됐겠지. 근데 x 앞에는 여전히 뭐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2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뭐예요? 2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해달라는 얘기야. 즉 이항이야, 이항. 알았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뭐 한다? x 지워버리고 y로 쓰고 y를 지워버리고 x를 쓰는 겁니다. 그럼 역함수 구한 거야. 끝? 진짜 별거 아니죠? 진짜 별거 아니죠? 하나 더 해볼까? 직접 해볼까?
258번? 아니야. 나는 그냥 할래. 너희들이 해. 자, 간다. y는 x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가 있대. 너무 쉬운 것 같지? 어쨌든 이것도 역함수 구해보자. 그럼 제일 처음에 뭐 한다? x만 남겨놓고 이항시켜달라고. 그 다음에 xy의 자리를 바꿔버려요. x 지워버리고 y로 쓰고 y 지워버리고 x 쓰면 돼. 오케이? 오케이? 1차 함수조차 2단계, 3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거야. 하나만 더 할까? y는 3x 마이너스 1이 있다. 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 넘깁시다. y 플러스 1. 앞에 좌변 뭐야? 3x. 양변 뭐예요? 3으로 나눠요. 3분의 1 y, 3분의 1. 됐지? 그리고 나서 뭐 합니다? x를 지워버리고 y로 쓰고 y를 지워버리고 x를 쓰고 그래서 xy 자리를 바꾼다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거 할 수 있겠음? 기기. 근데 여기서 fx라고 나와 있고 f 인버스를 찾아주세요 라고 할 때 fx 상태로 두지 말고 내가 역함수를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y는의 형태로 좀 써주세요. 알았죠? 그래야 구하기 더 수월할 겁니다. 기기. 자, 역함수 구해달래요. 뭐 하면 됩니까? x만 남깁시다. 그래서 일단 ax 우변은 y 플러스 6. 뭐 얘로 출발해도 좋다. 얘의 역함수가 얘다. 얘의 역함수가 얘다. 뭐든 좋아요. 자, 그래서 갑시다. 뭐예요? 양변을 a로 나눌까요? 그리고 xy 자리를 바꿉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게 바로 역함수임. 근데 그 녀석이 뭐임? 뭐라 돼 있냐? 2분의 1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a는 2고요. 그래서 b는 뭐예요? 3이 되겠죠.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자, 이게 역함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별거 아니죠? 근데 1차 함수라서 이렇지 다른 함수들은 역함수 구하는 게 굉장히 귀찮을 겁니다. 왜? x 자체가 하나만 있잖아요. 1차는. 근데 나중에 x가 막 2개, 3개 등장해 있거든. 근데 x는의 형태를 정리해야 돼. 그래서 2차 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거 수학해서 합니다. 다다음 시간쯤 할 거예요. 근데 3차 함수부터는 고3도 역함수 못 구해.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안 쓰는 거야. 알았죠? 계속 그냥 값은 값으로 끝내는 거예요. 알았죠? 아까 얘기했던 거. 값은. 자, 그러면 일단은 그래프 얘기를 하기 전에 합성함수도 역함수도 같이 섞여 나오는 놈에 대한 성질부터 해보자. 자, 갈까요? 성윤씨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 첫 번째,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섞어서 만든 성질. 첫 번째는 f 인버스와 f를 합성합니다. 둘이 합성하면 뭐 나와? 상등함수 나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f라는 함수랑 f 인버스를 합성을 해도 역시 상등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i. 일단은 같다라고 하는데 이 같다가 뭔지는 사실은 틀렸거든. 그 얘기는 좀 이따 뒤에서 할게요. 상등함수가 나옵니다. 왜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두 번째 성질.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있어. 합성을 했어. 근데 그 녀석의 인버스. 합성함수에 인버스가 나오기도 하겠지. 그럼 뭐다? 분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불러봐. g 인버스부터 써야 되는 거 기억나? 오케이. 그 녀석 지금 하러 갈 겁니다. 자, 다시 갈게요. 자, 일단 천천히 가보자. 일단 요 두 녀석 결과를 모르니까 잠깐 지워놓고 갑시다. 일단 첫 번째 먼저 연산하라고 하는 게 f, 두 번째는 f 인버스, 둘이 자리 바꾸기도 하고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볼게요? f라고 불러볼게요. 그리고 이 녀석의 역함수 존재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자. 그럼 얘가 뭐야? f 인버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소가 있다면 x를 넣어주면 y가 나올 거고 y가 들어가면 x가 나오는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갑시다. 얘부터 가자. 먼저 연산한 함수가 f다, 그치? 거기다가 x를 넣어봐. x가 들어갔어. 뭐 나왔어? y가 나왔어. 근데 y가 나왔는데 거기다 바로 다시 뭐 하래? 다시 인버스 씌우래.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잖아. 이 함수에 x를 넣으면 x가 나오잖아. 1 넣으면 1 나오고 3 넣으면 3 나왔겠지.
그래서 항등함수.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뭐부터 연산하래? F 인버스부터 연산하래. 그래서 인버스라는 함수에 y를 넣어보자. y를 넣었어. 나온 게 뭐야? x가 나왔죠. 근데 그 나온 놈을 다시 f에 넣으니까 어디로 가? 다시 y로 돌아가지? y가 들어갔더니 y가 나오는 함수네. 그래서 둘은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근데 내가 아까 이걸 정확하게는 달라라고 했어. 왜 그래? 얘한테 정의역은 누구의 정의역? 결국은 f의 정의역 x거든. 근데 얘한테 정의역은 첫 번째 넣는 얘의 정의역, 즉 y가 정의역이야.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함수라고 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같다라고 한 거는 항등함수라는 성질로는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i라고 했지.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서 얘는 y, x 해서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x를 정의로 갖는 항등함수, y를 정의로 갖는 항등함수라는 표현인데 지금은 딱히 그거 구분은 안 할게요. 알았죠? 어떻게 써먹는지는 얘랑 같이 설명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뭐야? 이거 F 아니다. G다, G. F 안에,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합성을 해봤어요. 먼저 연산하는 함수가 하지나 G야, F야? G요. 그래서 일단 X라는 집합에서 좀만 더 떼자. X라는 집합에서 Y로 가는 함수, 집합으로 가는 함수 G가 있다고 해보자. 여기 있는 노란 거. G. 그리고 Y에서 G로 가는 함수가 F라는 함수로 있다고 쳐보자.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이 함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맞죠? 이게 뭐야? F 합성 G거든. 근데 이 녀석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버스를 구해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결국은 궁극적으로 X에서 G로 가는 함수가 F 합성 G지. 그러면 그놈의 인버스는 뭐가 되겠어? 이게 F 합성 G의 인버스겠죠. 맞죠? 전체 인버스. 맞죠?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합성이라는 함수를 한 방에 가는 거는 합성함수가 주어졌을 때고, 지금은 F가 주어지고 G가 주어져 있겠지. 맞지? 대응 관계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인버스를 갈 때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뭐? 퐁당퐁당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녀석이 뭐야? F의 인버스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뭐야? G의 인버스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뭐다? F 인버스를 먼저 연산해야 되기 때문에 합성함수 뒤에 인버스, F 인버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 연산하는 게 G 인버스니까 G의 인버스가 앞으로 들어간다. 아, 그러니까 뭐야? 합성 기호를 전체 역함수 할 때는 둘을 각각 인버스로 만들기는 하지만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뭔 말할?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공식 쓴다. F 합성 G 합성함수의 인버스를 하는 경우는 뭐 한다? 둘이 자리 바꾸면서 둘 다 인버스. 됐나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당신들이 만나는 문제들은 결국 어떻게 쓰냐면 F 합성 괄호 열고 에 G 합성 F에다가 전체 인버스하고 합성해서 G 한 거에다가 X를 넣어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뭐 이런 문제를 만납니다. 그럼 뭐 하면 돼? 일단 괄호를 먼저 연산하는 건 당연한 기본 약속, 수학에서 지키는. 그 얘를 먼저 보고 싶은데 나타내니까 뭐야? F 인버스 합성 G가 되지. G 인버스가 되지. 그 괄호 묶어놓지. 그리고 뒤에 G가 있고 앞에 F가 있지. 근데 아까 합성함수 하면서 했던 얘기. 합성이라는 기호는 결합법칙 성립한다. 즉 괄호는 다 풀어버려도 좋다. 이거잖아. 그 괄호를 다 풀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뭐 하자? 뒤에 녀석 두 개, 앞에 녀석 두 개를 먼저 연산한다라고 생각을 결합을 다시 다르게 왜 이렇게 말이 어버버해? 괄호를 다르게 묶어보자. 알았죠? 앞뒤 자리는 바꾸면 안 되지만 괄호는 내 맘대로 해도 되잖아. 그래놓고 나니까 얘가 뭐임? i죠. 항등함수죠. 항등함수 i로 표현하거든. 얘도 뭐예요? 항등함수 i죠. 그러면 i에다가 x를 넣어봐. 뭐 나와? x. 그치? 3 넣으면 3 나오는 게 항등함수잖아. x를 넣었으니까 x가 나오잖아.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은
같은 함수를 서로서로 하나는 역함수, 하나는 자기 자신을 합성하는 경우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어차피 항등함수라서 뒤에 거 그대로 나올 거거든. 그래서 없어진다라고 보통 쓸 거야. 그러면 답은 X겠지. 알았니? 끝. 됐어요? 왜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 아직? 아, 예. 나 말고, 예. 이해됐어? 왜 X죠? 자, 다시. 이게 뭐야? 합성했으니까 항등함수가 됐죠. 뒤에 있는 것도 항등함수가 됐죠. 거기다 X를 넣었죠. 자, 항등함수는 X가 들어가면 X가 나오죠. X가 들어가면 X가 나오죠. X가 되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어차피 없다고 생각해도 X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없앤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베스트. 제일 빠른. I로 안 하고. 어차피 항등함수가 되면 X가 들어가면 X 나오죠. 그럼 얘가 남는다, 얘는 없어진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남은 거 X만 남은 거지. 알았죠? 됐죠? 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뒤를 일단 갈까? 몇 번을 하나 풀어보냐면 262번 하나 푸시고요. 266번 하나 푸세요. 262, 266. 자, 성경아, A가 좋아, 1이 좋아? 1이 당연히 좋죠. 그럼 여러분, 왜 A부터 출발해요? 왜 A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1부터 출발하면 되잖아. 자, 예의 풀이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A부터 출발해서 A를 G에다 넣어. 그래서 뭐? F 인버스에 A-3 나오는 거야.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요거를 뭐 F 인버스라는 함수를 구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 더 질문. 인버스를 왜 구해? 훨씬 빠른 풀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봐. 지금 저기서 그냥 뭐 다시 문제를 그대로 씁니다. F 인버스가 있고 GA가 들어가 있고 그게 1인 거고.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A가 좋아, 1이 좋아? 당연히 1이 좋죠. 그러면은 안에서부터 출발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출발해. 그럼 얘들아, 거기 들어봐. 뭐야? 인버스에 뭐가 들어가야 1이 나오니? 그 말은 F에 1 넣어봐. 이거 아니야? 여기 동그라미 있다 치면 F에 1이 동그라미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F에 1 넣어보세요 라는 얘기야. F에 1 넣어봐. 뭐 나와? 1. 그래서 얘가 1인 거야. 아, 좀 다른 값일 때 좀 주지. 됐어?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간 게 뭐임? GA. 그럼 이번에도 꼭 역함수 구해야 돼? 너희들은 G라는 함수에서 1이 나오는 놈을 찾으면 되잖아. A는 2. 암산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알았죠? 명호 알겠어요? 네, 그렇게 풀어달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262번은. 알았음. 그럼 자, 하나만 더 내가 그냥 풀게. 아니요, 이거는 그냥 패스하자. 알았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63번 푼다 치면 아까 복잡해 보인다, 그지? 자, 거기 들어봐. 이건 쓰지 마요. 자, 뭐부터 봐? 이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면은 역시 1부터 출발하라 이 얘기야. 알았죠? 근데 지금은 그냥 넣는 거니까 바로 갈게. 뭐? G 인버스에 1을 찾자. 아까 우리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 인버스에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니? 라는 질문은 G라는 함수에 뭐가 들어갔을 때 1이 나오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맞죠? 그래서 2.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녀석을 어디다 넣으셈? F에다 넣어주셈. 겁나 쉽네. 답은 4. 답은 5번. 알았죠? 쓰지마 답! 지워. 명호 지워. 명호 지워. 안 썼어? 알았어. 됐죠? 했었겠죠? 자, 다음 하나 더 갑니다. 그 다음에 266번 같은 문제가 아까 내가 풀어준 거지. 이거는 근데 보자마자 답 나오더냐? 아, 이건 조금 다른데 내가 한 거랑. 자, 뭐 합니다?
일단 F 그대로 가요. 합성함수에 인버스 있다. 뭐 하자?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괄호는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 풀어달래요. 그러면 앞에 저기 앞에 두 개. 이거 둘이 서로 사라지는 거 보여?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녀석은 누구다? 8을 일단 F에 넣어요. 그리고 그 나온 녀석을 다시 G의 인버스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8 넣어봐. 얼마 나와? 마이너스 23 나온다. 맞니? 됐지? 그 녀석을 어디에다 넣어봐? G의 인버스에다 넣어봐. 자, 다시 한번 인버스에 넣어달라는 얘기는 진짜 인버스 구해서 넣는 게 아니라 나오도록 하는 녀석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X 얼마야? 마이너스 6이면 되겠다. 맞니? 끝!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그러면 다시 저기 앞에 우리 하나 건너뛴 유형이 하나가 있거든? 어디 있지? 유형 50, 건너뛴 건 아니네. 유형 52번 저기 앞으로 돌아가서 240번 문제를 봐봐요. 이거 아닌데? 241번을 봐봐요. 241번. 자, 풀어보세요. 1번은 풀었는가? No? 자, 가자. X잖아, 결국. H라는 알파벳이 아니라. 그지? 얘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이거. 그래서 HX를 그냥 F에 넣으면 돼요. F가 뭔데? 뭔가가 들어오면 3배하고 2배는 함수. 그래서 얘는 뭐가 들어왔어? HX. 그럼 HX를 3배하고 3배하지 마. 그리고 2를 빼면 됩니다. 그게 GX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서 양변 정리하면 됩니다. HX는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X 플러스 1.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거. 아까 내가 성인한테 하는 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풀이를 총 3번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 풀이는 틀린 풀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작업. 자, 고개를 보여드려봐. 자, fx 몇 참수예요? 1참수죠. gx 몇 참수예요? 1참수입니다. 1참수에다가 몇 참수를 합성해야 1참수가 돼? 1차겠죠. 근데 지금 너네가 알고 있는 함수가 익혀봐야 몇 개 된다. 그래 봐야 다항함수가 다 아니야? 그지? 다항함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1참수겠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생각하면 1참수가 맞고 결과는 1차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밖에 없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되지. 왜? 문제에서 1참수라고 한 적 없잖아. 문제에서 다항함수라고 한 적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놓고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애들이 fx하고 플러스 b하고 그게 g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니까 따라서 fx를 왜 구하냐? 미쳤나봐 내가. fx가 뭐야? 3x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전개해가지고 a 찾고 b 찾고 합니다. 이 풀이로 찾은 답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 서술형이라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알았죠? 자, 결론적으로 답은 맞다. 근데 쓰지 마세요. 그럼 두 번째 풀이 나옵니다. 원래 이 문제가 원하는 풀이 보여줄게요. 그래서 K가 뭔데? 몰라. 그냥 K로 가. 그리고 fx가 들어왔어. 뭐가 들어왔는데? 3x-2. 아까 누가 이렇게 풀었던데? 누구였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맞죠? 우리는 근데 앞으로 너희들이 수학상에서 몇 개의 방정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학 1, 수학 2, 미적분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함수를 만나든 함수 안에 식이 들어가면 그 녀석 바꾸세요. 시환을 하세요. 렛 두자. 누구는 뭐로? 3x-1을 다른 문자 t로. 그래서 k에 t가 들어간다면으로 갑니다. 잠깐만 좀만 내릴게. 그리고 두 번째 우변을 갈 때 이번에는 x잖아. x도 t로 바꿔줘야겠지. 그래서 x를 t로 바꾸기 위한 재료 뭐가 필요하다? x는 뿅뿅뿅뿅 3분의 1t 플러스 3분의 2. 그래서 x 대신에 3분의 1t 플러스 3분의 2 쓰고 플러스 1. 그리고 전개를 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t 플러스 3분의 1. 그래서 kx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하면 돼요.
t를 그냥 마지막에만 x로만 바꿔 쓰면 되는 거지. 알았음? 이게 답입니다. 이게 모범 답안일 거예요. 알았죠? 네. 근데 왜 웃죠? 근데 또 다른 풀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하고 온 거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주어져 있는 식 K합성 F.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누구야? K잖아. F는 알고 있잖아. 그리고 1차 함수야. 1차 함수는 뭐? 역함수가 존재하거든. 그러면 F를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어. 대신에 뒤에서 합성을 했다면 여기서도 뒤에서 합성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x라는 함수는 g 안에 f 인버스를 써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 구하기니까 이번에는 f 인버스를 구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g가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 거기에서 f 인버스만 슬쩍 찾아오세요. 알았죠? 찾아주면 뭐 나오냐? 3분의 x 플러스 3분의 2. 그래서 여기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2. 나는 남산한 거고 너희들은 구하면 되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 해서 저거랑 같은 답이 나와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합성함수에 대한, 합성함수, 역함수에 대한 성질을 일부러 먼저 설명하고 온 거예요. 됐죠? 왜 손 들었어? 질문 있어? 자,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오늘 숙제에서 유형 61번은 빠집니다. 이거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끝나고 다시 하러 올 거야. 알았지? 이거는 위에다 작게 X 표시 쳐놓으세요. 아예 빼버린, 너무 크게 써버린 것 같은데. 자, 하긴 할 겁니다. 나중에 한다는 얘기지. 알았죠? 여기 위에다가, 유형 위에다가 살짝만 X 표시 쳐놓고, 오늘 숙제는 그래서 76번까지로 보시면 돼요. 유형 61번. 절대값 있는 식의 그래프는 우리 무리함수 하고 올 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유형 60번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겁나게 쉬움. 자, 69번 가보자. 자, 뭐 하래? F 인버스를 합성을 해서 C 넣어달래. 결국 뭐 해달래? 인버스의 C. 그죠? 인버스의 C. 구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내가 이 녀석을 뭐 하라 그래서? 인버스에 C를 넣어보세요 라는 얘기는 꼭 인버스를 구해서 C를 넣는 게 아니라 그랬지. 식으로 갈 때도. 뭐 하라 그랬어? fx에서 그렇지. C가 나오도록 하는 x를 찾으면 된다 그랬지. fx의 그래프 주어져 있잖아. y좌표에서 C 찾아봐. 찍찍찍찍찍찍찍찍. 얘가 C겠네. C가 나오도록 하는 x값 찾아봐. 뭐 나왔어? D 나오잖아. 뭔 말 할? fx라는 함수에서 y좌표가 C가 될 때의 x좌표 읽은 거야. 알았죠? y좌표 C는 y는 x를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C의 위치를 보낸 거고 함수의 그래프를 볼 때는 이걸 봐야지. 그 다음 두 번째 거기다가 또 f 인버스를 씌워달래. 그 말도 뭐야? 인버스에다가 D를 넣어주세요. 그 말도 뭐야? 인버스를 구해서 D를 넣는 게 아니라 F에서 D가 나오도록 하는 X좌표를 찾아가면 되니까 답은 뭐겠어? 2. 답은 5번입니다. 역함수의 그래프의 첫 번째 문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에 대한 문제였어요. 알았죠? 근데 인버스란 함수를 직접 그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녀석은 어디서 나오냐면 요거 설명하고 마칠게요. 어디 갔어? 응? 다 지워버렸네? 아까 역함수 구하는 방법 하면서 이놈을 가지고 일단 이걸 구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갔어요. 였지. 근데 사실 이놈과 이놈은 y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4였나 아까? 이거는 x는 2분의 1의 y 마이너스 2 정도였을 거야. 자, 두 식은 사실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사실은 같은 식이잖아. x에 1 넣고 y에 6 넣으면 성립하지. y에 6 넣고 x에 1 넣으면 성립하잖아. 같은 식이에요. 그냥 똑같습니다. 알았죠? 그냥 이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하면 이.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하면 y는 fx랑 똑같이 하면 돼. 알았음? 근데 이 녀석은 바로 위에 거 얘랑
무슨 관계에 있어? 그렇지. y와 x의 자리를 바꾼 거잖아. x와의 자리를 바꾸는 게 수학 상 마지막 단원 도형의 이동에서 뭐라 불러? 대칭이동이라 부르거든. 어떤 대칭이동? y는 x 대칭. 그래서 이 함수와 이 함수가 y는 x 대칭 관계에 있어요. 근데 얘 둘이 똑같다 그랬지. 그럼 결국 이 둘은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y는 x 대칭 관계에 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한테 만약에야 인버스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는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y는 x 대칭. 됐음? 끝?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그래프 얘기는 역함수는 되게 쉬워요. 그냥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끝나거든. 알았죠? 끝. 그 그래프에 대한 얘기 뭐? y는 x 대칭 관계에 있다. 원래 함수랑 인버스는. 알았음? 빠이빠이. 276까지. 응? 안 껐네?